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38절.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그 회당으로부터. 그리고 그는 그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는 매우 큰 고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은 요청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형제 안드레와 같이 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정은택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배우면서 그때 당시 배가 아니었군요. 그 외투 우리가 유대인들이 걸치고 다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얼마일까 계산할 때 그게 소나타 한 대 값이라고 그랬는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겉옷이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우 형제 안드레와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생활 경제와 안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드로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을 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후로는 집안 한편이 어렵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장모는 화병이 났을 수 있습니다.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화병의 증상은 몸 안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숨이 막히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고열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표현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우 장모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베드로우 장모를 만나기 위해 해당일을 떠나 베드로우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가족이니 나를 이해하겠지. 이거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니 남편이 나를 이해를 못해? 아니 집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고 미주알 거주알 설명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말 안 하면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관점으로 생각해서 판단해 버릴 거니까. 그런데 말을 해주면 오해를 안 해요. 말을 해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는 가족이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해야 돼요. 가족끼리 미주알 고주알 대화 많이 해야 돼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뭐니까 들개라고 하는 것들 니카온이라 그런가요? 사냥 가기 전에 그 대화한다 그래요. 그게 그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이 하면 질서도 정해져요. 시몬이라는 의미는 듣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해하고 화병 나죠. 장모님이. 말해야 돼요.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미주알 고주알 조금 필요 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야? 내 마음의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 이런 그 잡담 같은 것도 좀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보다는 늘 내 진실한 상태를 오픈해 놓은 상태가 좋다는 거죠. 39절. 그는 그녀 자신에게 가까이 가서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열병을 책망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일어나 그들의 수행원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집을 나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집에 남겨진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가정의 생활고와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나열했습니다. 복잡하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이 살면서도 아주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집을 나간 것에서 결정적으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놓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서 그 열병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장모의 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일어나 그들의 수행원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병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그 마음을 풀어주는 한마디가 화를 치료하는 열쇠가 됩니다. 상담 치료한 사람들이 이거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 열쇠가 되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늘 자기 진실함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구태여 화로 화를 쌓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안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해주는 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베드로의 장모가 수행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한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므로 베드로의 가정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대화를 통해서 각각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담아둔 그 생각을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 공감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끊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것을 요청하여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의 삶은 의미와 가치관이 하나가 될 때 더욱더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으로 완성되는 가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는 가족은 자신을 서로 설명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